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 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 이 친구는 이제 다롱이라고. 아, 예전 이름이. 네네. 이 친구는 뭐 학대견으로 은평구에서 요요 강아지라고 알려졌던. 다롱이. 네. 그때 처음에 다가갔었던 것 같아요. 저 아직도 그 영상을 다 못 봤어요. 보기 싫잖아요. 네. 힘들었죠, 사실. 근데 그래도 얘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는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이러고 봤는데 이제 아 그래 목줄 할 때는 너무 땡기지 말아야지 그 정도 아이디어만 가지고 얘를 맞이해서 사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키울 때. 그러면 우리 봄이가 온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1년쯤 네. 됐어요. 1년 됐. 네. 1년 됐구나 벌써 그 네, 일이. 올 초에 있었던 일이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22년도 1월에.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어떻게 봄이가 오게 됐는지. 저도 갑자기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갑자기 보게 됐었고. 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다들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분노했죠. 아유. 네, 분노하고 그냥 저도 모르게 입양 신청서를 먼저 그냥 쓰고 있었어요. 저 아내분하고. 말 안 하고. 네, 몰랐어요. 아, 저는. 그래요? 말도 안 하고. 약간 대체 생각 없이. 생각이 있다가도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메일을 보낼 때 메일 주소를 입력할 때 하나하나 적어서 제가 했는데 발송 실패가 뜨는 거예요. 오. 이제 잘못 적었겠죠, 주소를. 근데 이게 그렇게 제가 4번을 실수를 했어요, 사실은. 그 쉽지가 않을 텐데. 네. 그래서 입양을 하면 안 되나? 그 순간에도 그 고민을 했어요. 그 하늘에 계시고. 누군가가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네, 하는 네. 것처럼. 네. 오. 근데 이제 이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 친구한테 아직 사회에 따뜻한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홈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서 했더니 그제서야 발송이 성공이 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었나 보구나.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큰 결심을 했죠. 사실 이 친구를. 그때 근데 전 국민이 다 분노했을 때라서 네. 신청이 엄청 들어왔었을 텐데요. 네. 100대 1도 100대 1이었지만 100대 1이었었어요? 거의 100대 1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한 60명 정도가 입양 신청서를 냈었고 그다음에 그 구조 단체로 따로 DM으로 그렇지. 연락을 한 분들이 한 40분 정도 됐다고 그렇지. 하셨어요. 오. 이제 용기는 제가 냈지만 오게 되면 이제 운명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사에 통과할까도 네. 모르는 일이니까. 네, 미지수였죠, 완전. 그렇죠. 저희가 어. 도시에서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맞벌이이기도 했고 아이가 이제- 없는 것도 좀 사람들이 되게 나중에 아이 생기면 또 파양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셨더라고요. 저 그 심사 보시는 네, 분들이 네, 네. 그런 고민을 하는구나.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맨 처음에 공고를 했을 때는 몇 팀 정도를 추려서 연락을 주겠다. 그다음에 어허. 그거를 발표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었는데 어. 18일 날 저희 집에 오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16일 오전까지도 그게 발표가 아예 안 됐던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당연히 그 그룹 내에 못 들어갔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마음을 좀 접고. 비웠네. 네, 마음을 비웠어요. 이제 우리는 아. 안 됐구나. 오.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저희가 이제 여기 근처에 있는 마트를 가서 보드카를 사러 갔는데 그때 전화가 이상한 번호로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 네, 모르는 번호로 그 구조 단체라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희 그러면 1차적으로 합격을 한 거냐 여쭤봤더니 저희 집으로 확정이 됐다는 전화를 받은 갑자기 막 이제 한 아이가 진짜 생긴 것 같은 기쁨이 생겨가지고 보드카를 고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눈물이 흐르면서 오. 제가 내려놨어요. 아 보드카를? 네, 이 아이 옷을 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아. 이거 한 병이면 옷 한 벌 살 수 있지 이러면서 그때 두 분이 이제 같이 계셨어요. 그때 이제 와이프는 주차장에 네, 얘가 같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아, 차에 주차장에서 계셨구나. 기다리고 네. 전화 받았어요. 근데 남편이 울면서 둘이 계셔 그래요? 우리 됐어. 그래서 나 보드카 안 사고 소주 사갈게. 두 아이의 아빠가 될 네. 테니 네. 보드카는 안 돼. 네. 소주를 먹자 이렇게. 제가 사실 2달 고민했어요. 그 사러 갈 때. 오. 2달 내내 노래를 부르다 갔는데 아 전화 한 통화에. 네, 한 통에 바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죠. 아 그렇구나. 웬일이야. 어떡하면 좋냐. 어떡해. 안 된 줄 알았는데. 울지 마. 일단 계산하고 올라가야겠다. 안 되겠다. 어떡해. 바람아. 동생 생겼어. 달팽이 안녕. 오, 다롱아. 카메라가 몇 대예요? 저희도 지금 이 순간을 남겨야 한다며. 그때 어땠어요 얘? 처음에 딱 봤을 때. 이제 학대를 받은 아이니까 뭔가 얼굴에서 티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늘이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딱 봤는데 정말 너무 맑은 아이가 오. 막 웃으면서 여기를 돌아다니는데 아 그랬어요? 저는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 네, 이렇게 맑고 이렇게 착한 정말 애가. 네. 사실 첫날 왔을 때 네. 보미는 너무나 괜찮았는데 바람이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이제 야 그게 진짜 큰 고민인데. 네, 관리자분들이 이제 가시고 나셨을 때 이 예. 아이가 표정이 아빠 얘 왜 안 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가고 났을 때 표정이 뭐야? 이랬어요. 왜 얘가 왜? 네, 왜 나만 보여서 다음에 보면 또 혼란스러운 아이고, 눈빛이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네요. 네. 그렇게 해서 바람이가 예.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네, 아예. 저도 입양한 보호자님들 많이 만나 뵀지만 네. 이렇게 어떠한 과정과 이런 뭐 다짐 뭐 이런 준비를 다 겪고 두 번째 강아지를 딱 데리고 왔는데 내가 이걸 생각 못했구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있는 강아지하고 이렇게 사이. 맞아요. 또 첫 번째 사이가 또 문제가 아니야. 사이가 좋건 말건 간에 이 친구의 이 어떤 정서. 여기서 보호자님들이 맞아요. 그죠? 당 첫날 밤에 바로 그 문제가 네. 왔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제가 용기를 맞아. 내서 시작한 행동이 이 친구의 행복을 다 빼앗아 버렸구나. 내가 이 친구의 바람의 행복을 다 빼앗아 버렸구나. 나 진짜 나 되게 나빴다. 그런 생각도 들면 동시에서 또 이제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이슈가 있었던 아이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파양할 수도 없는 길이고 그러니까 다시 해봐. 그러면 진짜 진짜 그러니까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행복을 갑자기 다 앗아가니까. 이걸 야 근데 엄청 솔직하다. 네. 전 진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진짜 솔직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진짜 솔직해. 이거를 말 안 하면 이거 이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 거짓말.
진짜 힘들어. 왜 울어요? 보드카 없어요? 보드카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그날은 제가 그래서 막 저는 책임을 되게 잘 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갑자기 다 무너지니까 그렇지. 저는 이제 공중에 붕 뜬 느낌이 들었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날 했던 정말 중요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와이프가 저한테 바람이만 따로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가라 그랬어요. 저녁 산책을. 현명하다. 네, 그래서 저도 한숨 돌리고 바람이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줬고 그날 저는 바람이를 안고 자고 와이프가 이제 보미를 데리고 잤어요. 현명하다. 현명하다. 네,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서 나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이제. 좀.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는 그 관계가 있잖아요. 뭐 아내 아니면 동생, 사촌, 엄마 뭐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형 뭐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실제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남편이 사돈의 팔촌에 이제 한 19살짜리 애를 데리고 오더니만 여보 대학 이 동네에서 다닐 거라고 그래서 내가 4년 동안 우리 집에서 살게 했어. 뭐? 그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광욱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4년 동안 살 거래. 그 대학원까지 가고 싶대. 너무 잠깐 상상을. 대학까지 가고 싶고 자기는 고시까지 하고 싶대. 딱 요 기분이 이제 얘 기분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돼요. 살면서 처음 봤어. 감정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합사하는 과정의 성공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 바람이가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와, 그 되게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솔직하시네요. 왜냐면 맞아. 진짜 그랬어요. 진짜로 고생. 보고 배우고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까 이제 언젠간 그치.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방문만 닫아도 얘는 우는 거예요. 근데 우는 게 그냥 하울링을 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우는 것처럼 어허. 고양이 울음소리로 진짜 계속 쉼 없이 그렇게 울면서 돌아다니는데 바람이가 갑자기 집에서 나와서 이 친구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네. 식음 안 전폐하고 나오더라고요. 들어가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네. 잠깐 이쪽으로 올래 하듯이 하면서 왔더니 보미가 바람이 곁에서 울지 않고 이제 얌전히 잘 있는 거예요.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바람이 형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 됐다. 사실 한시름 났죠 그때. 네 진짜로. 아 이거 할 수 있겠구나. 그 실례지만 저 보호자님은 아내하고 개 없이는 혼자 제대로 못 사실 것 같은데. 저는 보호자가 필요해요. 저는 보호자 꼭 필요해요. 분리불안 있어요 이분도. 야, 제가 그렇게 저 네. 순간 이렇게 뭔가 마음을 마음을 내주더라고요. 이렇게 열었구나. 그 계기가 첫 번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울고 이런 거 없었어요. 확 없어졌어요. 어. 확 없어졌고 물론 조금은 있었지만 그렇지. 그리고 봄이 항상 소파에서 잤거든요. 예. 그러면서 바람이도 소파에서 같이 자요. 어. 집에서 안 자고 지금도 그래요. 소파에서. 어떻게 보면은 폭풍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네. 네. 거기까지 네. 딱 감사한 하니까. 네. 상황이었어요 진짜. 어. 그게 진짜 컸죠, 엄청. 사실 처음에는 네.
산책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왜냐면 바람이는 항상 앞서 나가려고 하는데 보미는 이 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어땠어요? 그때는 궁금하다. 조금만 줄이 팽팽해지는 순간 바닥에 붙었어요. 조금만 텐션이 가도. 약간 네, 그 돌려졌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참 다행이었던 건 보미가 바람이 형을 잘 따라다녔다는 거. 자기가 잠깐 움츠렸지만 바람이 형이 가면 그곳을 가. 참 희한하게도 바람이가 쉬를 하면 그곳에 가서 쉬를 해. 그러면서 학습을 하면서 산책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고 지금은 보미도 아주 씩씩하게 산책을 해요. 그런 트라우마 완전히 없고. 근데 이렇게 강아지 2마리를 키우면 따로따로 내 강아지라는 느낌으로 키우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그래서 내 강아지인 거야. 그래서 내 강아지는 내가 밥 줄게. 그런 경계가 있으면 이 경계심도 내려가요. 저희 집에서도 그게 있어요. 4개 우리 아내에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완전 도킹되는 걸 좋아해요. 걔랑. 완벽하게 도킹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개들은요. 제가 2층에 있죠. 1층에서 아내가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안 내려가요. 완전 아무것도 안 내려가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 정도 수준으로 높이는 걸 좋아하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하고요. 뭐 아내가 2층에서 자고 싶어. 남편은 여기서 좀 쉬고 싶어. 그러면 따로 데리고 가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 2마리의 관계를 정리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저 완전 현안이야 현안. 아니야.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제 말 그냥 생각하지 말고 대충 키우세요. 지금도 뭐 잘 키우는데 뭐 대충 키우면 되지 뭐. 뭘 복잡하게. 아내 보호자님 좀 좋았죠? 조금 어쩔 때는 그죠? 제가 막 부추겨요. 그쵸?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면 바람이가 또 하지 말라고 지켜줘. 그래요? 동생한테 뭐라고 해? 그럼 또 기분 좋죠? 엄청 좋죠. 아이, 나 괜히 했네. 엄청 좋아요. 바람이가 저 지켜주면 그래, 따로 데리고 있어. 그렇게 해야겠다. 네개 네 개 나눠야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근데 진짜 이 얘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방송이 나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주제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진짜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니까. 어떤 생각이길래 그러죠?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문구가 많이들 많이 얘기. 장려하시잖아요.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근데 그게 과연 입양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개인적으로 던지거든요. 그런데 보호자님이 입양한 사람으로서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친구는 진짜 말 그대로 샀고 한 친구는 입양을 했거든요. 네. 이거 약간 최재천 교수님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 확 드는데?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얘기를 우리가 여기 용인에서 하고 있지? 네. 어느 순간부터 샵에서 사서 데려온 아이들은 이 친구들을 온전히 사랑하면 뭔가 내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사회가 지금. 보호자, 와 이거 잠깐만. 근데 이게 반려견을 분양하는 샵이 바로 집 앞에 있었어요. 1분 거리에. 2년 동안 바라봐도 아무도 데리고 오지 않았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사면 잘못됐다는 인식으로. 근데 이 친구는 한 번 눈이 마주쳤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저는 여기 사는 애예요. 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체념하듯이 얘기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구조다. 네, 그래서 저는 그날 이 친구를 꺼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좁은 공간에서 내가 너를 진짜 구조해줄게라는 생각이 진짜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방송 이상해. 제가 그러면서 이제 반려견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용기 내서 갖게 됐고 그러면서 학대견도 데려왔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구조네요. 네. 그리고 그런 댓글도 많았거든요, 사실은. 다롱아로 시작해서 잘 지내야 돼. 너 이제는 불쌍하면 안 돼. 막 이런 연민적인 댓글들이 많았다면 이거를 진짜 보여주자. 이 친구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행복한 미소를 통해서 다롱이라는 이름 없어지고 네 그리고 불쌍하다는 말 안 나오게 이야. 그 하는 게 제 목표였는데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게 뭔가 증명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나 잘했구나 1년 동안 좀 그래도. 되게 쑥스러우셨네. 근데 저희 아이들 사진 보면 보여드려도 되나요? 좀 자랑하고 싶은데. 네. 네. 이게 맨 처음에는 간식을 줄 때도 봄이랑 바람 이렇게 사이가 멀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정말 저희가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행복해 보인다고 느꼈을 때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아 봄이네요. 네, 봄이랑 바람이가 둘 다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궁극적으로 했던 약간 저 나름대로 목표였거든요. 웃게 해줄게. 네. 둘 다 웃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예쁘네. 아 제가 뭔가 좀 하나 해냈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은 위로가 돼요. 그래서 아유.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거여야 돼. 저도 사실 여기 이제 온다고 할 때 네. 아직도 안 꺼내준 보호자이면 어쩌지 그랬어요. 유기견이나 학대받았던 개로 살게 하는 입양자들이 있어요. 어딜 데리고 가든 얘 학대받았던 개예요. 저는 절대 얘기 안 해요. 학대받았던 개예요. 얘 버려진 개예요. 예전에 진짜 어떤 보호자한테 화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보호자님? 얘 몇 살이에요? 7살이래. 그렇구나. 언제 그러면 저 입양하셨어요? 5년 됐대요. 아니 5년 됐는데 아직도 유기견이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보호자님은 얘를 키우면서 아직도 봉사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참고 계세요?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전 좀 나빴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유기견이든 학대견이든 이 주홍 글씨를 빠져나오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입양자인데 제대로 하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잘 지내고 있잖아요. 네, 진짜 잘 맞아요. 지내요. 진짜 잘 지내요. 야, 잘 지내고 있네. 감사합니다. 찐이네요. 진짜. 이런 분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지? 여기도 나 같은 사람이 있나?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유. 안녕. 여기죠. 여기도 개문이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저기 개들이 저 문에서 나와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와, 애들이 안 짖네? 놀라서 그러겠죠. 원래 짖는데 안 짖어요. 그래요? 네. 저기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이에요. 제가 영광. 드디어 이렇게 유명인을 아니에요. 보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얘네들하고? 아니 이미 너무 이미 너무 좋아해서. 좋아하는데요? 좋아. 이 정도면은 알아보는데요. 네. 개냄새가 나서 그럴 거예요. 네, 너무 좋아하는데. 개냄새가 나가지고. 와. 이름이 뭐예요?
냄새 맡느라 바빠. 알아봐. 완전. 자신들의 대통령을. 진짜.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 아닙니다. 저에겐 구세주. 제가요? 저는 맨날 존경하는 사람 물으면 강영욱 선생님 저요? 얘기하거든요. 네. 그럴 리가요. 아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왜요? 구원자 느낌이에요. 아니, 왜? 강아지. 그리고 실물이 훨씬 멋있어요. 선생님. 지금 되게 행복해요. 보고 있는 게 그래요? 왜지? 성공한 덕후된 느낌. 맞아. 되게 쑥스러운데. 민망하시네. 이게 쑥스러운데. 감사합니다. 네. 아유. 근데 되게 전 유명한 작가님이라고 네. 사실 제가 그 책을 네. 읽지는 않았지만 제목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목이 유명하죠. 왜냐면 나도 떡볶이 좋아하는데 저는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언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안 좋은 생각 가지고 다리에 딱 올라갔대요. 근데 떡볶이 하나만 먹자.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떡볶이 먹으니까 이 맛있는 거를 내가 두고 왜 가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진짜 저도 되게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직접 주신 거예요? 네. 그렇구나. 이건 진짜 그러면 작가님 얘기. 네. 예, 그거네요. 설명을 살짝 드리자면 예. 이제 제가 좀 만성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어허.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됐는데 뭔가 정신과 다니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던가 그런 기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문의들이 쓴 책은 많았지만 치료받는 사람들이 쓴 책 이런 것들은 좀 찾기가 어려워서 내가 한번 좀 써봐야겠다라는 느낌으로 그 블로그에 쓰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맞아. 내담자를 네. 상담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얘기는 저도 좀 읽었어요, 사실. 네. 상담 공부할 때 네. 좀 읽었거든요. 근데 그 내담자라고 하는 분들의 글은 내가 읽어본 적이 없네. 그렇죠. 맞아요. 그 내용이구나.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혹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였나 하면서 병원을 많이 찾게 되는 되게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니? 문 살짝 닫아주세요. 우체국 저 오토바이만 오면 습관적으로 가서 짖어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토바이라고 하는 게 지금 딱 저 친구 헛짖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제가 짖으니까 얘가 안 짖는 거예요. 만약에 짖는 애가 없잖아요. 그럼 또 저 역할이 생겨요. 무조건 생겨요. 옆에서 짖었어? 혹시나 문제 생기면 내가 뒤봐줄게 라고 하면서 이게 가준 거고 얘는 제가 알아서 할 거야. 맞아. 이렇게 맞아. 이러다가 만약에 셋이 어디 다 놀러 갔어 그러면 할 수 없어. 얘가 짖어야 돼. 이 조그만 애가 리더 역할을 아주 항상 하더라고요. 제일 조그마면서. 말치즈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말치즈가 세상에서 저는 제일 무서운데요. 저는 1년에 로또아일로 한 몇 마리 못 만나요. 네. 저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야? 됐지? 이리 와 이제 일로 와. 부기 일로 와. 다 했어 그리고 이제. 얘가 짖고 제일 먼저 돌아올걸요. 맞아요. 네. 얘가 짖고 얘네를 다 시켜놓는 거야. 들어와요. 시켜놓고 이렇게 오는 거야. 걔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너무 착하다 애들이. 부기부터 오빠가. 부기는 일단 제가 원래 유기견을 한 마리 데려와서 키우게 됐는데 그 친구가 낳은 새끼 중에 한 명을 제가 아직까지 키우고 있는 거고. 예전 일이군요. 좀 예전 일이에요. 그리고 그 엄마 개는 무지개 다리 건너서 떠났고 아이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8살 됐어요. 어유 나이 많구나. 다른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은 사연이 되게 긴데 이게 전원주택에 이사를 오고 저는 또 운동 좋아해서 이제 달리기를 주변에서 하다가
이제 공장지대 쪽에서 어떤 개가 이제 털이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는 거예요. 피부병 같은 게 나가지고 주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공장에 들어가서 혹시 주인이시냐 그랬더니 아 자기도 주인이 아닌데 그냥 떠돌이 개들이 찾아와서 밥 주고 물 주다 보니까 여기 눌러 앉아 버렸다. 그래서 자기들도 걱정이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 친구를 제가 좀 데리고 가서 치료를 좀 해줘도 괜찮냐고 하니까 그래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찌를 일단 치료를 하게 된 거죠. 아찌 어디 있어? 아찌 여기. 아찌 일로 와. 아 얘가 걔구나. 네. 아찌 일로 와. 아 아찌는 몇 살이에요? 아찌 2살. 네. 그래서 아치 치료를 다 마치고 원래는 데려다 놓으려고 했는데 네.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까지 다. 얘는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해서 일단은 그쪽에 동의를 구하고 어.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됐죠. 근데 그때 만났을 때 얘 말고 이제 나머지 2마리도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얘네 온 네. 가족이 거기 눌러 앉았던 거예요. 너는 겁이 많구나. 아유, 숏다리들. 그래서 나머지 개들도 걱정이 돼서 네. 찾아가서 검사를 좀 내가 시켜보겠다 해서 싹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또 심장상충이 막 나오고 밖에서 사니까. 아 이래가지고 일단 치료를 좀 시키자 해서 치료를 하고 중성화까지 다 해서 임시보호를 좀 하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데려다 놨죠. 그런데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운전해서 오니까 얘네들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 이거 큰일이다 해서 그 공장 문을 열고 얘네들을 집어넣고 문을 닫고 저 혼자 이렇게 왔죠. 근데 할 일은 충분히 하셨네. 내가 치료도 다 해줬고.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그냥 왔는데 그날 다음 날 새벽에 그 공장 이제 근로자분들이 출근을 하시면서 문을 열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얘네들이 한 번도 걸어가 본 일도 없는데 새벽에 다 여길 찾아왔어요.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대문 열라고 막. 아. 그래서 아니 일단 들어보라고 했는데 일단 들어오라고 하죠. 계속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게 한 몇 년? 1년이 넘었어요. 1년 넘었어요. 넘었고 어떠셨어요? 이제 남편은 사실 되게 이성적인 성격인데도 강아지한테 한없이 약해져요. 아. 이렇게 저렇게 철문을 뚫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저 문을 왜 뚫었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강아지를 위해 사는 어. 모든 걸. 그래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보내라고 했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 네, 다시 안, 보내자. 안 된다. 강아지도 있으니까. 네, 아찌까지 있고 이미 2마리니까.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오빠가 알겠어 하면서 어. 이 문까지 걸어 잠그고 온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인데. 공장 문을 딱 잠그고. 네. 근데 그때 새벽에 우당탕탕 2번째로 왔을 땐 저도 더 이상 보내질 못하겠더라고요. 선택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좀 간택받는 키워주세요라고 오면 왔네. 맞아요. It's like thunder and lightning. You heard me without trying. A tempestuous rising. No, I don't like to be. 어떠세요? 개 엄청 많이 키우는 반려인으로 사시는 게 좀 어떠세요? 이게 이제 무기력이 네. 많이 와요. 무기력.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이 좀 심할 때 그럴 때는 자해 욕구가 좀 생겨요. 자해요? 네. 이렇게 뭐랄까 좀 나를 좀 해하고 싶은 왜? 그 욕구가 막 모르겠어요. 누구를 이걸 이해시키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라고 근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아니에요. 보통 다 이해 못하죠. 예. 왜 내 몸을 왜 상처내? 이렇게 하니까. 근데 강아지들은 저희를 계속 쫓잖아요. 제가 움직이는 거를 보고 특히 부기는 제 껌딱지라서 이게 따라다니는. 항상 저만 보고 있어요. 제 동선만 파악하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도 부기가 저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가 저를 말려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지 않은 적도 많고 그냥 이제 붙잡고 안고 울고 이제 같이 잠들고 이런 순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많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얘네들 때문에 일어나서 산책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뭐만 깜짝할 수 없는데 그래도 얘네 때문에 나가서 햇빛 보고 같이 걷고 또 얘네는 얼마나 신나해요. 그렇지. 같이 뛰고 마킹하는 거 보고 그렇지. 구름도 보고 풀도 보고 하면은 또 좀 괜찮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 리듬을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뭐 떡볶이 책도 썼지만 강아지 관련 책도 쓴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북이랑 이제 수지, 주딩이 이렇게 세 마리 키우고 있었을 때 쓰기 시작한 건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아이들이 떠난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북이는 항상 이제 집에 있을 때 제 옆에만 있거든요. 글을 쓸 때도 올려달라고 해요. 이렇게 쓸 때는 뭔가 힘들지만 그래도 검은콩 새끼 너무 귀엽잖아요. 영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뭔가 자가치유되는 느낌? 그런 힘을 엄청나게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모르겠어요. 이게 괜히 걔들이 이렇게 주는 저 용기와 위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좀 다른 것 같아. 나를 뭔가 뭐 판단하는 것 같지 않고 진짜 나를 보는 것 같고 초췌한 이 모습이어도 그 안에 나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위로를 받죠.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 우스갯소리로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내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실제로 어떤 개들은 내 보호자하고 감정을 똑같이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지옥인지도 알고 같이 들어가고요. 그게 동굴인지도 알면서도 같이 들어가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플 때가 미안할 때가 제가 많이 무기력할 때 부기도 똑같이 그렇게 있어요. 그게 너무 미안해요. 많은 개들이 그래요. 네. 이게 보호자하고 도킹 수준이 높은 애들은요. 우리 남편분들도 가끔씩 아내가 입덧하면 같이 입덧하시는 네. 남편분들 있죠. 걔들도 사람이 내 보호자가 아프면 자기도 몸살이나 오한이 온 것처럼 똑같이 힘들어요. 아무리 봐도 열도 안 나, 뭣도 없어, 뭐 다 똑같아. 혈액 검사를 해도 다 똑같아. 근데 이 보호자가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면 갑자기 이렇게 해서 움직여. 건강해질게. 반려견들하고 살면서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하고 그리고 그 남편분도 작품을 쓰시는 분 옆에서 잘 도와주시는 멋진 분이시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온 느낌이랄까요? 전 되게 즐겁고 진짜 좋았어요. 저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학부모예요? 저희 아이가 선생님을 가정 방문 오시는 날 가정 방문이라고 쓸고 닦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확실히 저 예술을 하시는 분 집 같아요. 그러면 얘는 어쩌다가 이렇게 입양하신 거예요? 강아지랑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점 이제 어렸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같이 지내면서 더욱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것만 보다가 그 유기견들 올라오는 사이트에 근데 평생 같이 살 인연인데 사진 한 장이랑 설명 한 3줄 이렇게로 뭐 마음을 정하고 어떻게 한다는 게 조금 좀 더 뭔가 그쵸.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가까이에 지금 이제 아이들이 보호되고 있는 게 동네 동물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이 되게 이제 귀여운 강아지들이 보여서 갔는데 너무 다른 아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정말 구석에 이렇게 있는 애가 지금처럼 이렇게 눈만 이렇게 치켜주고 그래서 이 친구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이제 구조자분의 말에 따르면은 박스 안에 엄마 얘기하지 마. 너 아기 때 얘기하지 마. 오케이. 얘네들이 이래요. 아니 그런 여튼, 친구예요. 네. 네. 그 형제들이랑 같이 상자 안에 있었는데 형제들은 다 죽었고 흑당이 혼자 살아남아서 형제들을 계속 핥아주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바로 왔을 때는 너무 모든 걸 무서워해서 거기 이제 병원의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안고 계셨대요. 계속 비명을 질러서 흑당이가. 하고 비명을 한참 안고 질러서. 있었더니 조금씩 괜찮아져서 비명 소리가 잦아들고 이렇게. 다른 강아지들처럼 막 신나고 놀고 막 이런 모습은 없었던 아이인데 이상하게 저는 그 흑당이를 보자마자 막 쟤 어떨까?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고 흑당이를 딱 보고 얘기를 듣고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 이름 어떡할까? 이름을 이름을 흙이 들어가는 잠깐만. 뭐 그냥 그렇게 보고 밥 먹으러 갔는데 이름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벌써 중간 과정은 끝났네요. 그러니까 선택 과정. 데려가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그냥 저희끼리 그냥. 근데 처음 개 키워본다고 하니까 그 이제 동물병원 선생님들도 좀 신중하셔서 그쵸. 저희가 매일 병원에 가서 정말 엄청나게 어필을 했죠. 저희는 둘 다 프리랜서고 자소서만 안 썼지 가서. 자소서만 면접. 근데 면접 계속 오듯이. 매일 갔어요. 매일. 집안에서 같이 살 것이고 2번 이상 산책을 시킬 수 있으면 무조건. 뭐 이런 것들을 시간 사용이 자유롭고. 계속 정말 저희가 어필을 많이 했죠. 그랬더니 한 며칠 그렇게 갔더니 저기 뭐 두 분 냄새 배어 있는 옷 같은 거 가져오셔도 좋아요. 버려도 되는 거 이런 거. 전날 입고 잤던 티셔츠인데 그거 가져가서 이제 저기다가 막 자는데 옆에 이렇게 놔도 된다고 허락해 주셔서. 흑당아, 여기 흑당이 집이야. 조용하고도 예쁜 마을에 새침하지만 귀여운 고양이, 어눌하지만 착한 강아지, 둘도 없는 친구 사이 둘은 매일 같이 놀았지. 걷고 뛰고 장난치고 맛있는 건 같이 먹었지. 놀다가 지치면 그늘에 누워 콧노래 부르면 금방 잠이 와. 어느새 드르렁 코고는 강아지, 코고는 소리에 삐친 고양이. 뭐 저는 사실 종이랑 이런 건 잘 몰라서 편견도 안 가지려고 하고, 그렇지만 이 친구가 만약 크게 자라면 좀 뭐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강아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네, 그래서 괜찮아. 이럴 때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럴 때도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막아야 돼. 우와, 되게 어설프게 하신다. 네, 이게 딱 온라인으로만 배웠던 분들의 제 특징이죠. 어디서군요. 이거를 이럴 때 한 게 아니라 애기 때 그러니까 터그 노래 하다가도 터그 노래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엄청 좋아하고 많이 하는데 이제 이빨이 살짝 이제 제 손에 닿으면 얘기하셨던 거 그대로 했거든요. 딱 닿으면은 이러고 나무토막. 하는 소리와 함께 그냥 이렇게 나무토막처럼 멈춘다. 그게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온라인에 그러면은 너무 지금 아빠랑 너무 즐거운 순간이었는데 내 이빨이 이게 다른 생명체에게 닿으면은 즐거운 순간이 끝나는구나라는 걸 그렇게 알려줘라. 제가 이제 방송 나왔던 거를 좀 보면서 배우셨구나. 많이 배웠죠. 저희는 저희 공부하듯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저 하루 종일 봤어요. 처음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약간 극성되는 스타일로. 예. 흑당이 지금 왜 그럴까나? 흑당아, 괜찮아. 오늘은 좀 아니야. 오케이. 잠바 소리 나다. 알았어. 그러지 마. 그 밖에 있을 때랑 안에 있을 때랑 조금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많이 달라요. 어. 네. 그것도
사실 선생님께 들은 적이 있는 얘기긴 한데 저희 맘대로 제가 해드린 적은 없는데 약간 들으셨나요? 수학의 정석 있는 것처럼 저희가 요즘 그거 안 보나 수학의 정석? 여튼 예, 개념판들이 많이 나오죠. 네, 계속 아니, 이런 친구들이 좀 보호자와 함께 사는 이 집을 좀 지키려고 하고 이 집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애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제가 그래요? 많이 네. 그런 말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공부 진짜 많이 하셨네. 그래서 집에 누가 오는 거는 정말 변경을 많이 하고 여기 어떤 개가 못 들어올걸요? 그게 또 의외로 강아지들은 허용해요? 또 괜찮아요. 예, 강아지들은 좀 그리고 특히 밖에서 먼저 만나고 들어온 강아지들은 더 괜찮고 사람보다는 확실히 조금 이게 더 개한테 굉장히 유순한데 네. 사람한테 위협적이다? 그럼 무조건 좋은 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예. 개들도 좋은 개들이 자기보다 약한 개한테 좀 작은 개들한테 되게 잘해요. 얘가 그런가요? 아기 강아지들한테 엄청 너그럽거든요. 아, 그럼 진짜 좋은 개고요. 그냥 이 친구가 사람한테 하는 경계는 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거나 거리가 조금 더 필요하거나 네. 딱 그것뿐이에요. 괜찮은 개입니다. 이런 애들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뭔가를 이렇게 막 조용히 시키려고 한다거나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네. 시작됐어. 너무 그래요. 네, 어떤 네, 애가 맞아요. 예. 진짜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해할 때까지는 납득을 안 해요. 네. 안 돼요. 네, 납득이. 사람도 이 사람 안전하다는 거를 맞아요. 몇 년이 걸려서 내가 파악할 때까지는 맞아요. 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고 맞아요. 네,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또 근데 그리고 모든 게 매사 조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다른 강아지들이랑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저희 집 이제 북층에 계단이 있는데 더 작은 강아지들도 막 계단 뛰어다니는데 이 친구는 이걸 계단을 한 발을 올리고 뒷발을 또 이렇게 올리고 네. 이걸 하는 거를 스스로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저희가 계속 이제 간식 하나씩 이렇게 막 해보기도 하고 뭐 한 발 이렇게 올리면 막 칭찬해주고 막 그러면서 천천히 그걸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이제 그거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딱 알고 나서 첫 발을 떼고 한두 칸 올라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자유자재로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이 그 간식으로 이렇게 오라고 하잖아요. 네, 의심을 훨씬 더 많이 해요. 맞아요. 네, 의심을 많이 해요. 수상하게 느끼나요, 예, 오히려? 오라고 하면 자꾸 뭐 이런 거 야, 투자해. 야, 투자해봐. 이런 그러면 이상하네. 하라고 할 때마다 자꾸 나 볼 때만 3번씩 말하면 좀 그래. 그런 것처럼 나 진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것처럼 오히려 더 그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 뭐 아내 보호자님이나 남편 보호자님 두 분 중에 한 사람 또는 둘 다가 네. 재밌게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나 그냥 계단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오라고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사실은 미안한 게 많아요. 네, 맞아요. 미안한 게 뭐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착하게 자랄 아이였는데 너무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막 그렇게 좀 교육하려고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도 있고. 화장실 고무 슬리퍼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화장실에서 쓰는 고무 네, 슬리퍼. 그거를 아기가 뭐 그때 2kg 막 있죠, 조그만 이랬으니까 할 때. 뜯는 것도 아마 예. 재밌었을 거고 이빨도 맞아. 진짜 조그맣게 나는데 어디서 뭐 강아지가 신발 같은 걸 망칠 수 있으니까 제대로 교육해야 된다 그런 말도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쁜 버릇의 시작일 거라고 생각해서 고무 슬리퍼를 뜯으면 혼냈어요. 그랬구나. 안 돼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저희 계속 그 고무 슬리퍼 하나 쓰고 있거든요. 네. 강아지 아기 이빨 자국이 가득 있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10개 줄 걸 하나 뭐. 그냥 나 자라면서 그런 그 장난감도 많이 있고 그거에 이렇게 집착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 끝난다는 걸 알게 됐는데 맞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 이런 행동도 얘가 이렇게 통제가 안 되면 나중에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 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화를 낸 경험이 몇 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고두고 너무 미안하고 욕실 슬리퍼 가지고 막 계속 다니는 게 뭐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야 보호자 진짜 좋은 보호자님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요? 이런 다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이제 키우시는 걸 보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그건 선생님의 덕담 타임 같은 거예요. 저희가 부족한 이야기를 하고 아니 덕담 타임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 아니야. 이게 진짜 한편으로는 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저 보호자님 두 분이 이런 성격과 이런 성품의 반려견과 또 잘 맞는 건 거예요. 네. 내향 강아지인 거 확실하니까요. 저도 내향 인간이라서 저는 좀 약간 세상에 많은 감정 중에 좀 어두운 감정을 전 좀 많이 꽂혔었던 거예요. 어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지면 이제 그걸로 결과물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제 인생에 그런 거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흑당이랑 살고 이제 4년 반 정도 되면서 이제 좀 흑당이가 저한테 보여주는 세계가 약간 그렇게 그 산책할 때 강아지 엉덩이가 실룩거리는 것 같은 걸 제가 이렇게 주의 깊게 본 게 평생 처음이니까 제가 봤던 세계랑 좀 너무 많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변했다라기보다 확실히 시야가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보는. 이게 변했다라기보다 발전된 거. 네. 여기가 보이게 되는 거. 너무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걸 제가 안 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계속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희가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어딜 데리고 가서 되게 간단히 그냥 뭐 어디 가게에 가서 뭘 사오는 거, 그런 거, 그걸 잠깐 밖에서 기다리는 거. 일단 뭔가 엄마 아빠가 밖에서 하는 일을 같이 했을 때 성취감 같은 거를 되게 느끼는 것 같다고. 느끼죠. 그걸로만 살아요. 엄청 뿌듯해요. 그래서 그걸로만 살아요. 이 친구는 간식을 먹는 거하고 보호자랑 어디 한번 갔다 오는 거 둘 중에 선택하라면 무조건 같이 어딘가 갔다 오는 걸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게, 우리는 여행을 좋아하는 게 새로운 거 가서 뭐 휴양도 즐기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아니, 길을 잃어먹어서 보호자랑 같이 거기를 헤쳐나가서 새로운 걸 가서 냄새 맡고 가끔씩은 자기 소변 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 행위, 그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배웠어요, 정말. 진짜요? 저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고 길을 잃는 게 그냥 너무 괴롭고 패닉이었는데 흑당이랑 같이 걸으면 이게 모험인 거예요. 네. 밖에서 흑당이랑 같이 있으면 어떤 경험도 그냥 의미가 없는 게 없더라고요. 다 이거를 같이 있으면 어쨌든 얘한테는 좋은 추억이 생기는 거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는 거를 그렇게 하루하루 느끼면서 산 적이 없는데 근데 같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제일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예술을 하시면서 또 창작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는 반려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편으로는 나랑은 다르다라고도 느꼈는데 굉장히 앞서 나가신다라고도 느꼈어요. 오늘 얘기하면서 배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개가 엎드려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지 선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 훈련사 강형이라고 하면서 강아지 훈련하는. 아, 그러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학생이 됩니까? 아유. 네. 서울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내려오셨어? 예, 개가 있다 그래서. 예, 두 마리가 있다고 하던데 얘는 한 마리. 항상 이렇게 이 녀석은 여기 앉아 있고. 네. 얘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 절순이. 절순이. 절의 순이. 올해 4년.
4년. 네. 그냥 항상 따라다녀. 아, 잠시도 안 떨어져. 잠시도 안 떨어지고. 네, 여기 있으면. 또 한 마리는 이름이 뭐예요? 연백이. 연백이 무슨 뜻이에요? 연동사 백구. 아. 이 녀석도 4년 똑같아. 애기 때 같이 왔나 보네요. 네. 일어나서 나오면은 다 쳐다보고 있어. 쳐다보고 막 달려야 돼. 연백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또 그래서 지금 안 내려왔네. 아, 새끼가 있구나. 네. 5마리 나가지고. 아, 지금 있어요? 네. 너무 예뻐요, 강아지들. 그래요? 올라가서 한번 예. 보실까요? 네네네네네. 먼 길 오시느라고 애쓰셨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 철순아. 제가 그 생일이 4월 초파일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절을 다니기 시작을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 절에 오면은 좋아요. 아, 그러시구나. 향 냄새도 좋고, 소리도 좋고. 강아지들 여기 이제 길이라 차가 다니니까 위험해서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것도 금방 뛰어넘어와 이거. 이야. 일로 와. 일로 와봐. 일로 와. 들어가도 되나요? 예. 이야. 에. 이름 어떻게 알아요, 다? 이거 이름 아직 안 졌어요. 아, 이요, 안녕. 이리 와. 야, 임마. 얘네 이름을 아직 안 적고 하니까 요렇게 목줄 매줘서 일로 와보자. 어이, 좋다. 서우시. 요거 한우면은 나중에 목걸이 적응하니까 내보자. 이리 와. 저 녀석도 좀 목이 커. 아이고, 예뻐라. 일로 와보자. 우와, 너. 이것도 좀 키워야 되잖아. 이건 그러네. 됐네. 이건 됐네. 오케이. 아, 너무 예쁘다. 이야. 이야. 얘네들 지금 저기 위에 올라가면 따라와요. 따라와요? 아침에 법당 예불 드리러 가면 따라와. 신발 벗고 예불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신발도 물고 와갖고 내가 맨발로 올 때도 있어. 새벽 예불 드리는데 또 목탁 치고 있는데 발을 물어가지고 얘네 저 키우시면서 어렵지는 않으세요? 얘도 키우기가 어렵죠. 신경을 많이 써야 돼. 많이 써야 돼. 키우기가 어려워요? 네. 많이 어려워요, 키우기가. 그리고 얘들이 꼭 차 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모르고 그냥 가신다고. 그럼 큰일 나지. 그래서 잠깐만 좀 한눈 팔아도 걱정되고. 아이고야, 다 들어갔네. 또 금방 놀다가 자고 그러네요. 네, 얘네들
낮에는 잠을 많이 자더라고 얘들이. 야행성이라 밤에는 안 자고 낮에는 낮에 많이 자고. 꼬맹이들 짖나 봐요. 또 꽤나 시끄러워. 얘네들끼리 막 싸워요 또. 싸워요? 장난이 싸우는 건지 서열 싸움을 하대. 그럴 거예요. 지금 힘겨루기 많이 할 때예요. 그러면 계속 걔들하고 같이 계셨던 거예요? 처음 오실 때부터? 네. 그 춘향님이 이제 먼저 오셔가지고 혼자 계시다 보니까 이제 외롭잖아요. 외롭고 저기 산짐승도 많고 그러니까 강아지를 이제 키우기 시작하셨어. 그 진돗개인데 그게 이제 일백이라. 일백이. 네. 그 일백이는 현백이 아빠. 그래서 제가 그 콩이라고 한 마리 데려왔어요. 콩이는 저 절순이 엄마. 그 콩이하고 일백이는 죽었어요. 새끼를 낳고. 저 녀석들 낳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갑자기 죽었어. 가지고 혼자 그때는 신도분들도 별로 없고 굉장히 좀 마음도 참 안 좋아서 형님도 돌아가시고. 가지고 그때 이제 애들이 또 같이 죽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가지고 굉장히 그때 속상하더라고. 내가 동물 키우면서 그렇게 슬퍼본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슬프더라고. 내가 키우다 보니까 전혀 느껴보지 못한 마음을 느끼게 된 거라. 이런 기분이구나. 부모님 돌아가신 거하고는 또 틀려. 부모님 돌아가실 때는 이제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막 찢어지고 그래. 그런 느낌이고 얘들은 또 이상한 또 다른 느낌이 있어. 그래서 표현하기가 좀 뭐한데 그때 이제 보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나의 욕심이구나. 나의 욕심. 집착이구나. 근데 다행히 좋은 녀석들을 남기고 갔어. 제가 이제 강아지 박사님이시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대통령이라고도 하시던데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오늘 뵈니까 일반 사람은 똑같으시네? 똑같죠. 그럼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주 이제 이 녀석들 주인을 믿고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분별을 하죠? 처음에 본 사람은? 얘는 눈도 코도 귀도 모든 걸 다 사용해서 나를 아끼는 사람과 또 내 편인 사람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그냥 알아요. 그냥 알 수밖에 없어요. 제가 레오라는 개가 있거든요. 그 레오라는 개가 제가 2년 반을 데리고 있다가 좀 사정이 안 좋아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많이 안 좋았죠. 어떻게 고민하다가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한번 보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부산에 경찰특공대로 갔어요.
거기서 한 7년 정도 경찰 특공 내에서 이제 훌륭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얘가 저랑 있는 시간이 2년 반, 또 7년 동안 거기 또 훌륭하신 핸들러 분이 잘 키우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 오고 30분 만에 모든 게 다 다시 7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원상태로. 네. 그대로. 예, 다시 예전에 2살 반 때 레오로 돌아갔어요. 기억력이 그대로 살아나. 네, 제가 첫 주인이어서. 그리고 그 뒤로 그 핸들러 분을 또 만났거든요. 반가워는 하지만 안 가? 저한테 있어요, 계속.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핸들러님이 훨씬 더 오래 있었지만 첫 번째 주인이었던 저를 이제 못 잊더라고요. 옛날에 레오랑 막 그 캔넬에서 손장난 하던 거. 어마어마하다, 그지? 레오 돌아온 것 같아. 스님, 만약에 스님은 저 애들 중에 하나가 엄청 아프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프면? 못 고쳐. 못 고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지. 받아들여야지. 어이구야. 근데 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부산에 경찰 특공대 갔다 왔다는 애가 네. 지금 나이가 14살인가 15살인가 그래요. 근데 걔가 이제 걷지를 못해요. 똥오줌도 마음대로 못 싸고. 노화가 돼서. 네, 노안. 네. 노안이 돼서. 앞에도 잘 안 보이고. 아파요. 잘 때 보면 눈 감고 떨어요. 막 오한 있는 것처럼. 깨워도 못 깨워라고 한동안. 근데 이제 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요. 그리고 막 오줌 막 똥 조절이 안 되니까.
아내는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레오를. 너무 불쌍하다고. 그리고 저한테는 매일매일 고통을 왜 주냐고, 레오한테. 근데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저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빚진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좀 많아서 빚진 게 너무 많은데 이제 뭐 못 갚은 것 같은데 이렇게 먼저 빨리 보내기가. 아, 이게 저 레오한테 미안하지. 많이 미안하지. 중생기의 흐름은 모든 생명은 다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 그리고 고민을 해도 해결이 없는 것이 중생기의 흐름이라. 태어났다 죽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욕심을 버려야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말씀대로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이죠. 욕심인 것 같아. 욕심이고 시간이 해결할 뿐이지.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욕심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또 제가 어쩌면은 우리 레오를 보내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보내지 못하는 뭐 내 개인의 욕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여기 저 강아지 있다고 그래서 네. 유명한 개가 있다고 하던데. 레다야. 처음 뵙겠습니다. 악수해도 되나요? 뭐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악수하면은? 네. 괜찮아요? 네. 아, 얘구나. 셰퍼드예요. 네. 아니, 얘는 특별한 것 같은데? 아, 대한민국 저기 공군이라고 공군이요. 써있네. 제가 공군을 나와서 공군 군견 관리병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나온 제 파트너입니다. 아, 얘도 그러면 군견이었어요? 네, 군견이었어요. 아, 얘도? 네. 얘 전역을 같이 했구나. 네, 동반 전역을 했어요. 그래요? 아니, 저 수의사십니까? 제 아버지랑 누나가 같이 여기서 동물병원을 하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왜 아버지 가게에 오신 거예요? 저희 집이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선 대형견을 키우기 어렵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 얘는 여기서 사는 거예요? 네네. 오. 대형견 입원실이 있는데 거기가 자기 방이에요. 아, 거기 있고. 하, 그렇구나. 되게 집안이 좋네요. 의사 집안이네. 네. 그럼 저 온 김에 저 한번 인사드려야 네.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아버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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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원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근데 든든하다. 얘 저 수의사 가족한테 입양이 돼서 좀 좋겠다.
근데 궁금한 게 레다가 군대에서 주로 하는 일이 그러면 어떤 거였어요? 야간에 주기장 순찰이 주 업무였고요. 뭐라고요? 주기장 순찰이요. 주기장이 뭐예요? 공군 항공기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들이 잘 있나? 네, 잘 있나. 야간에 순찰하고 오는 거예요. 순찰하고. 그러면 순찰하면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야간에는 아무래도 주간보다 보안 취약점이 좀 많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군견의 시각과 후각, 청각을 활용해서 거동 수상자를 찾죠, 보통. 거동 수상자, 이상한 사람. 네, 거수자를 제압하는 게 주. 제압 못할 것 같은데? 얘가 군견대에 나가서 최우 수상 받았어, 공격 부분에서. 아 진짜요? 똑똑해. 훈련 딱 들어가면은 멋지게 행동하네. 또 혈통이 그 우리나라 군경계 교관이라는 올가의 딸이야. 얘가. 그래요? 올가라고 유명해. 그 올가 딸이야 얘. 아니 난 우리 레오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얘가 레다야 레다. 같은 넷이네. 같은 집안이네. 같은 집안. 아 그렇구나. 레다가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데요? 그죠. 원래 낯을 좀 가리는 그래요? 스타일. 군대에서는 어땠어요, 우리 레다? 군대에서 처음부터 친했던 게 아니라 자기 선임만 줄줄 따라다녔어요. 제 앞 선임만. 저는 이제 계속 만져주고 간식 주고 계속 애정을 쏟고 그렇게 친해지는데 거의 2달 정도 걸릴 정도로 쉽지 않았어요, 친해지는 게. 아니 군대에 있으면서 얘가 어떤 존재였길래 같이 전역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녁을 같이 하고 싶었어요. 네, 군 생활이 아무리 선임이 잘해주고 후임과 잘 지내도 군견만큼 서로 정을 주고 지내는 관계는 많지 않기 때문에 레다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냥 저를 좋아해 주니까 저도 그만큼 좋아해 줬고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군대에 있으면서도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쉽지 않은데. 아무래도 힘든 환경에 있다 보니까 더 의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레다가 진짜 힘이 됐나 보다. 그렇죠. 곁에 있을게 우린 같은 걸 보면서 아빠도 우리 아드님이 군견병이 돼서 마음이 좀 좋았나 좀 보다. 놓였죠. 군대가 간 게 좀 놓였지. 얘기 많이 했어요? 군대 있을 때? 뭐 군대 레다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그랬어요. 뭐 얘 아픈데 왜 이러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치, 아빠가 수의사니까. 오자마자 내가 청진기다 보니까 바로 심잡음이 딱 뛰더라고. 심장에 이제 잡음이 있으면은 강아지들 같은 경우 이제 심장 질환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많이 와. 내가 이제 치석도 많이 끼었어서 스캐닝도 하고 발등에 혹도 있어서. 이게 왜 있었지? 이제 나이 들면서 혹도 많이 생겨. 그래서 이제 막 보기 싫어서 그때 이제 혹도 띄고. 그리고 또 그 요추 있는 쪽에 척추 변형증이라 그래갖고. 나이가 들면서 척추뼈가 자라나는 병이 있어. 그게 지금 있어서 약간은 걷는 게 어색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세파트들은 그런 질병이 많아. 이 정도면 건강하죠. 이 정도면 괜찮아지 뭐. 그렇구나. 아니 저 그러면 면회 한번 안 가셨어요, 아들? 면회도 갔었죠. 면회 면회 갔었죠. 처음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레다 입양 계획을 하고 싶다 말씀. 어떠셨어요? 그때 흔쾌히 했죠. 진짜? 네, 흔쾌히. 그래서 얘 이제 큰 개들은 보통 이렇게 마당에서 키우는 걸 이제 우리 이렇게 선호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병원에 왔는데 뭐 레다가 왔다 갔다 하고 뭐 병원에서 다니고 제가 있어요? 봤을 때는 그 조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내가 산책도 뭐 한 하루에 한 5-6번 시키고 바깥에 왔다 갔다 시키고 그러니까 뭐 지는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환경은 좋네요. 환경은 뭐 그리고 또 제가 레다를 또 처음 봤는데 애가 엄청 착하게 생겼고 선해. 그리고 눈에 내 반했어. 보고 얘가 심성하고 이런 거에 싹 반했어. 엄마는 뭐래요?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걱정하셨던 게 뭐냐면 아무래도 군견이니까 사회 병원에 나와서 작은 개들하고 있다 보면 이렇게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마찰이 있을까 봐 혹시나 있을까?
그걸 걱정을 많이 하셔. 저도 걱정을 했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입마개를 항상 여기서 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작은 친구들이 레다한테 짖고 오히려 레다 코를 깨물기도 한 적도 내다가 있는데 내다가 가. 입마개 해야 되겠다. 입마개 못 물게. 얘 그러면 그 전에는 병사가 한 몇 명 거치신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5-6명 될 것 같아요. 5-6명. 네. 기억할까? 다?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기억 못해. 네. 그래서 지금 그 레다 처음 핸들러 분이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요? 약간 긴장되시나요? 네. 뭐 소개시켜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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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우리 여자친구를 뺏긴. 아니 왜 이렇게 입고 오셨죠? 아, 혹시 오늘 방송한다 해가지고 레다가 혹시 저 알아볼 수 있을까 해서 입고 왔어요.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약간 무슨 양육권 다툼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궁금한 게 몇 살부터 만난 거예요? 저는 12년도에 이제 진주 군경교육사에서 이제 레다를 처음 봤고요. 그 1살 때를 기억하는 사람이구나. 네, 제가 이제 레다의 첫 번째 핸들러죠. 그러면 두 분은 그 전에 그 몰랐던 사람이네요. 네, 아예 몰랐죠. 기수가 100기수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은 전역하실 때 레다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몇 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7년 만에 처음 만났죠. 작년에? 네. 어땠어요? 처음에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이제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레다가 뭐 당연하게 못 알아보더라고요. 못 알아봤어요. 네, 그래서 좀 섭섭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제가 전역하고 나서 네. 제 다음 레다의 핸들러들이 저만큼 잘해줬구나. 그래가지고 나 정도는 그냥 가볍게 잊었구나. 그때 섭섭했겠다. 되게 섭섭했어요. 근데 7년을 기다렸구나. 네. 진짜 내가 나중에는 입양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렸어요? 네. 군경 분양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를 전역하고도 7년 동안 매년 분기마다 이제 검색해서 레다를 찾았고요. 또 군경 소대에 연락을 해가지고 레다 언제 분양하냐. 저는 그때 소대로 전화가 와가지고 네. 레다 건강 상태가 어떤지 묻는 거예요. 누가? 이분이? 뭐 그런 전화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짝 화가 났죠. 아니 내 개를 누가 건강 상태 왜 물어봐? 뭘 내 개야? 나라개지. 나라개인데. 그건 그렇지. 약간 좀 쪼잔한. 약간 속이 좀 절대 안 데리고 가. 네. 나중에 사회 전역하고 알게 됐어요. 이분이 전화하신 거였구나 알게 됐어요. 전화를 몇 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꼭 데려가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희 소대원 이제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레다가 전역했다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제 레다를 벌써 뺏겼더라고요. 마음이 어땠어요? 네, 그래가지고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겠다면서 이제 댓글에다가 이제 수소문을 해서 이제 김기태님이랑 이제 연락이 닿았어요. 만날 때 기분이 좀 묘했겠다. 네. 처음에는 되게 좀 야속하고 속상했는데 누구한테도 야속했어요? 나를 잊은 레아한테 아니면 가로챈 보이 가로채신 분한테 조금 더. 진짜로? 왜요? 네. 그래도 레다 데려오면은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은 그 꿈을 꾸면서 있었구나. 네, 같이 있으면은 뭐 기억을 되살릴 수도 있고 또 함께 하고 싶었는데 옛날처럼 그거를 이제 못 하게 됐으니까 좀 아쉽게 됐어요.
제가 레다 만나기 전까지는 군대 꿈을 꾸면은 항상 제가 레다를 찾고 있거든요. 막 견사장에서 막 없는 레다 계속 찾고 있고 소대까지 막 걸어가고 있고 이런데 신기하게 작년에 레다를 만나고 돌아온 후부터는 정말 한 번도 이제 군대 꿈을 안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레다를 더 애틋하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죠. 박승규님한테 레다가 되게 중요한 존재였나 봐요. 좀 특별한 존재였나 봐요. 어떻게 보면은 저랑 2년 함께한 전우고, 제가 항상 군생활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친구. 그렇구나. 근데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멋진 핸들러를 만난 것 같아. 저한테 왔으면 고생했을 텐데. 아, 멋있다. 근데 고마워요. 되게 고마워요. 괜히. 그렇지. 그렇지. 저도 핸들러님 계세요. 그 레오라는 개가 제가 2년 반을 데리고 있다가 부산에 경찰특공대로 갔어요. 근데 얘가 7년 동안 거기 또 훌륭하신 핸들러분이 잘 키우셨거든요. 그분하고 수시로 연락해요. 항상 그분은 이 친구가 이제 축복받기를 바라고 마지막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주시고, 전 진짜 고맙거든요. 우리 레오 핸들러 분이 그분이어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마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좀 애썼던 애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실 이런 보호자님이 없고 우리 이런 보호자님이 없었으면 딱 이 모습으로 그 견사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도 지금 그렇게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네. 이제 핸들러가 없어지고 이제 공통적 관리로 이제 장부에 올라가는데. 공통적 관리? 굉장히 좀 차갑다. 저도 되게 안쓰러워요. 그냥 얘네들도 내가 레다 아끼는 것처럼 누군가의 소중한 파트너였을 텐데 이렇게 뒷방에서 이제 쓸쓸하게 있구나. 그 생각하니까 얘를 안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죠. 뭔 줄 알아. 그렇지. 군견들 중에 핸들러에게 정을 주지 않은 군견이 참 많았어요. 핸들러와 계속 헤어지니까 군견들이 정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어쩌면은 그 레다는 최고의 은퇴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레다 의사를 물어보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레다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그래도 마지막 주인인 핸들러랑 노 보내다 가서 좋았다 라고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레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가 그거였어요. 너는 좋았니? 나와 있어서.